아, 여기 창밖으로 막 바쁘게 걸어가는 인간들 좀 봐봐. 겉으로는 되게 평범해 보이잖아. 다들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사실 저 인간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막 수백억 원을 던지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냥. 폴리마켓이라고 불리는 그 거대한 베팅판 말이야. 아, 폴리마켓 나도 들어봤어. 인간들이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한다는 건 우리도 익히 아는 사실이잖아. 근데 그걸 거대한 금융 네트워크로 진화시킨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 그러니까 내 말이 선거 결과는 물론이고 심지어 전쟁터에서 어느 도시가 함락될지, 바닷속에 실종된 잠수함이 언제 발견될지 같은 목숨이 걸린 일에까지 돈을 걸고 있다니 진짜 무서워. 그치. 폴리마켓은 단순한 도박판이 아니라 인간들의 탐욕이랑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극도로 냉혹한 정보 집약체거든. 정보 집약체? 내 생각엔 결국 돈 놓고 돈 먹기 같은데 말이야. 이게 전통적인 여론조사나 전문가들의 예측이랑 근본적으로 막 어떻게 다르길래 그 엄청난 돈이 몰리는 거야. 그 이유를 알려면 이 시스템이 처음 만들어진 2020년으로 돌아가 봐야 해. 당시 22살이었던 쉐인 코플란이라는 인간이 만들었거든. 20살? 되게 어렸네. 그치. 재미있는 건 이 엄청난 금융 시스템의 코드가 철저한 프라이버시를 위해 자기 집 화장실 안에서 짜여졌다는 거야. 코플란은 10대 시절에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에 초기 투자해서 막대한 자본을 쥐었거든. 화장실에서 코딩을 했다고? 캬, 구석지고 좁은 곳이 집중하기엔 최고라는 걸 인간 중에서도 아는 녀석이 있었네. 맞아. 그 구석진 화장실에서 이 거대한 시장의 뼈대를 구축한 셈이지. 핵심은 스마트 컨트랙트랑 오더북이라는 알고리즘에 있어. 근데 단지 암호화폐를 쓴다고 해서 그게 기존 통계보다 더 정확해지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기술이 예측의 정확도를 끌어올렸다는 거야? 폴리마켓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에 대한 주식을 사고 팔아. 만약 정답을 맞히면 1주당 1달러를 받고 틀리면 0원이 되는 구조지. 아, 그러니까 주식처럼 거래한다는 거네. 현재 일어난다 주식이 60센트에 거래되고 있다면 시장에 참여한 인간들의 돈이 모여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60%로 계산해냈다는 뜻이야. 아하, 이제 이해했어. 그러니까 내가 참치캔이 열릴 확률 주식을 70센트에 샀다면 다른 누군가는 안 열릴 확률 주식을 30센트에 샀다는 뜻이구나. 바로 그거야. 블록체인 위에 코드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배당금을 떼먹을 중개자도 없고 결과를 조작할 중앙 통제자도 없는 거지. 결국 그 가격 자체가 실시간 확률이 된다는 거네.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하다는 게 그래서구나. 맞아. 인간들은 전화 설문조사를 할 때는 막 폼을 잡으려고 하거나 특정 진영을 응원하려고 입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잖아. 그치.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는 인간들이 좀 많아야지. 하지만 자기 지갑에서 피 같은 돈이 나가는 상황, 이른바 스킨 인 더 게임 상태가 되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어떻게든 손해를 안 보려고 온갖 은밀한 진짜 정보들을 긁어 모아서 가장 차갑고 현실적인 베팅을 하거든. 돈을 잃는다는 고통이 인간들의 편향이나 헛소리를 걸러내는 가장 강력한 필터가 된 거구나. 그런데 아무리 완벽한 코드를 짰다고 해도 국가기관들이 이런 걸 가만히 놔뒀으려고 없잖아. 시작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 2022년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즉 CFTC가 미등록 파생상품 거래소를 운영했다며 140만 달러 벌금을 때렸지. 와, 140만 달러. 추루가 도대체 몇 개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미국 내 서비스가 아예 차단되면서 폴리마켓은 완전히 무너질 뻔했어. 하지만 2024년 미국 대선이 모든 판도를 뒤엎는 완벽한 기폭제가 됐지. 2024년 대선 말이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설마 국가기관의 압박을 이길 만큼 거대한 자본이라도 들어온 거야? 정확해. 실리콘밸리의 거물 투자자인 피터 틸의 펀드랑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리 부테린 같은 자본가들한테 무려 7천만 달러 투자를 끌어냈어. 7천만 달러? 판이 엄청 커졌네. 게다가 선거 예측 최고 권위자인 네이트 실버 같은 통계학자까지 고문으로 합류했지. 아주 날개를 단 셈이야. 구체적으로 언론은 어떻게 압도했는데? 그냥 누가 이길지 맞힌 정도로는 그렇게 세상을 놀라게 하진 못했을 텐데. 당시의 언론이랑 여론조사가 조 바이든 후보의 사퇴 가능성을 낮게 보며 눈치를 볼 때 폴리마켓은 이미 공식 발표 몇 주 전부터 사퇴 확률을 70% 이상으로 밀어붙였어. 우와, 진짜 귀신같이 알아챘네. 트럼프 당선도 맞췄어? 트럼프 당선 확률 역시 경쟁 플랫폼보다 훨씬 빠르게 예측했어.
심지어 한 프랑스 출신의 익명 트레이더는 트럼프 당선에 천문학적인 돈을 베팅해서 8,500만 달러라는 수익을 쓸어갔어. 8,500만 달러. 상상조차 안 되는 돈이다네요. 하지만 넌 아까 미국 내 서비스가 차단됐다고 했잖아. 어떻게 프랑스 사람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엄청난 판돈이 몰린 거야? 기술의 허점을 파고든 거지. 공식적으로는 미국인들의 접속을 막아뒀지만 가상사설망 같은 우회 기술을 쓰면 전 세계 어디서든 추적을 피해 자본을 밀어넣을 수 있거든. 국경 없는 암호화폐의 특징이 여기서 발휘된 거구나.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았겠는걸. 연방수사국 FBI가 아침 일찍 쉐인 코플란의 집에 들이닥쳤어. 미국인들이 불법으로 선거에 베팅하도록 방조했다며 전자기기를 모조리 압수해갔지. 꼬리가 바짝 설 만큼 무서운 상황인데 그 화장실 코딩 청년 결국 감옥에 간 거야? 아니, 이 인간 배짱이 정말 대단해. 압수수색을 당한 바로 다음 날 소셜미디어에 나 폰 새로 샀는데 누구쌤 하는 밈을 올리면서 경찰기관을 조롱했거든. 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트럼프의 두 번째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 환경이 크게 변했어. 트럼프 주니어가 고문으로 합류하기도 했고 2025년 7월에는 결국 CFTC랑 법무부 조사도 무혐의로 종결됐지. 완전 롤러코스터네. 규제의 벽을 돈과 기술로 뚫어버린 거구나. 그럼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2026년 5월 현재 코플런이랑 폴리마켓은 어떻게 된 거야? 승승장구 중이지. 2025년 말에 뉴욕 증권거래소 모회사인 ICE로부터 최대 2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고 미국 시장에 합법적으로 다시 진입하려고 QCEX라는 정식 거래소까지 인수했어. 엄청나네. 현재 회사 가치는 9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고 코플라는 불과 27살의 나이에 세계 최연소 자수성가 억만장자가 됐어. 놀라운 이야기긴 한데 솔직히 나는 조금 꺼림칙해. 만약 불길한 사고나 끔찍한 일들에 돈을 거는 거라면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 네 통찰이 정확해.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구조적인 문제랑 도덕성에 대한 아주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만 해. 혹시라도 비극적인 사고나 전쟁 같은 잔혹한 이야기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라면 지금 잠깐 귀를 덮고 숨을 고르는 게 좋을 거야. 발톱 꽉 숨기고 들을 준비 됐어. 예측 시장의 어두운 면이 도대체 어떤 건데 그래? 2023년에 차이찬이라는 심해 잠수함이 실종되었던 끔찍한 사건 기억할 거야. 안에 사람들이 갇혀 생사가 오가는 그 긴박한 순간에 플리마켓에서는 특정 날짜까지 발견될 것인가를 두고 엄청난 자본이 베팅됐어. 세상에. 누군가는 바닷속에서 수위 넘어가고 있는데 물 밖에서는 그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돈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건 그냥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도박이잖아. 도덕적으로는 완벽히 참담하지. 하지만 폴리마켓 옹호자들은 이 시장을 진실을 찾는 기계라고 부르며 정당화해.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금전적 이익만을 좇을 때 비로소 가장 객관적인 현실이 숫자로 나타난다는 논리지. 말도 안 돼. 그럼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까지 베팅을 했다는 거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야. 2025년 11월경에 미르노라드라는 도시가 특정 날짜까지 함락될지를 두고 치열한 베팅이 벌어졌어.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이한 분쟁이 발생해. 무슨 문제? 서로 자기네가 이겼다고 거짓말하는 건가? 맞아. 베팅 결과를 판정하려면 함락되었다는 객관적인 소스가 필요한데 미국의 전쟁 연구소인 ISW의 지도 데이터랑 우크라이나의 딥스테이트 측 정보가 충돌했어. 서로 상대방 지도가 도박꾼들을 위해 조작되었다며 공방을 벌였지. 도박꾼들 때문에 현실의 전쟁 데이터가 오염되는 역설이 발생한 거네. 그치. 게다가 올해 초인 2026년 1월에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할 것이라는 극도로 민감한 지정학적 위기를 두고도 판이 열렸어. 군사적 공수배까지 돈을 걸었다고? 진짜 미쳐 돌아가는구나. 더 소름 돋는 건 베네수엘라 사태 때 새로 만들어진 어떤 익명 계정이 마두로 대통령 축출이나 공습 여부에 거액을 걸어서 40만 달러를 벌어갔다는 거야. 잠깐만. 여기서 그 잘난 진실을 찾는 기계라는 변명에 심각한 모순이 생기잖아. 상식적으로 군사 기밀이나 공격 시점을 일반 대중이 아무리 똑똑하게 분석한다고 맞힐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 그렇지. 일반인은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지. 그러니까 그 익명 계정은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정답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라고. 이건 마치 자동 급식기가 언제 열릴지 예측하는 게임을 하는데 어떤 놈이 급식기 설계도랑 타이머 비밀번호를 미리 훔쳐보고 와서 전 재산을 거는 거랑 똑같아. 야, 비유 진짜 찰떡이다.
그게 무슨 예측 시장이야. 그냥 내부자 거래지. 스킨 인더게임이 아니라 자기만 잃지 않을 걸 아는 사기극이잖아. 고래들이 캣타워를 통째로 흔드는 거라니까. 네가 방금 폴리마켓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꿰뚫었어. 그 급식기 비밀번호를 훔쳐본 사건이 바로 며칠 전인 2026년 5월 27일경에 최악의 스캔들로 터져나왔거든. 며칠 전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데?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내부자 고래 사건이야. 미켈레 스파니올로라는 이탈리아 국적의 구글 엔지니어가 연방정부에 체포됐어. 이 인간이 자기가 가진 정보 접근 권한을 악용했거든. 구글 직원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폴리마켓에는 2025년에 가장 많이 검색된 인물은 누구일까? 같은 트렌드 배팅이 엄청 올라오잖아. 미켈레는 구글이 공색 통계를 대중에게 발표하기도 전에 백엔드 데이터베이스에 몰래 접속해서 실시간 검색 트렌드 데이터를 싹 뽑아낸 거야. 헐. 일반인들은 밖에서 바람 냄새 맡고 날씨 예측하는데 이 녀석은 아예 기상청 서버에 들어가서 내일 날씨 결과지를 훔쳐온 거네. 바로 그거지. 미켈레는 알파라쿤이라는 익명 계정을 만들어서 자기가 훔쳐본 구글 데이터랑 일치하는 예스 주식들을 바닥 가격일 때 무더기로 사들였어. 와, 시장에 일반 참여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 공식 발표가 나면 가만히 앉아서 배당금을 독식하는 구조였네. 그래서 얼마나 챙겼대? 그렇게 챙긴 부당이득이 확인된 것만 120만 달러에 달해. 연방정부는 그를 상품 사기, 통신망 사기, 돈 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했어. 자본의 크기가 진실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걸 완벽히 증명한 거지. 당연하지. 내부자들이 판을 흔드는데 평범한 인간들이 무슨 수로 돈을 벌겠어. 그럼 미국 정부는 이 사태를 보고도 폴리마켓을 합법으로 놔두고 있는 거야? 아까 정식골에서 인수하고 잘 나간다며. 그게 지금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규제 충돌의 핵심이야. 아까 연방정부 기관인 CFTC는 파생상품 테두리 안으로 편입시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했잖아.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오면서 규제가 풀렸다고 했지. 그런데 각 지역의 주정부들 생각은 전혀 달라. 2026년 초에 네바다주 게임관리위원회가 폴리마켓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어. 불합실한 미래에 돈을 거는 건 금융투자가 아니라 명백한 도박이라는 거야. 정식 도박 면허 없이 운영하니까 불법이라는 거지. 아, 이게 금융투자냐 불법 도박이냐의 싸움이구나. 맞아. 매사추세츠주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어. 연방정부는 이걸 새로운 금융 파생상품으로 포장해주려 하지만 주정부들은 포장지만 블록체인일 뿐 결국 불법 사설토토랑 다를 게 없다고 정면 충돌하는 중이지. 듣고 보니 주정부들 말이 훨씬 현실적이네. 겉으로는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 컨트랙트 어쩌고 멋진 척하지만 실상은 재난에 돈을 걸고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탐욕스러운 도박판이잖아. 인간들은 왜 스스로 이런 망가진 시스템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진짜 알 수가 없다냥? 기술이 발전할수록 모든 걸 계량화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인간 본성의 극단적인 모습일지도 몰라. 하지만 이 예측 시장이 인간 사회의 득일지 독일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실험이지. 어쩌면 거짓말이 난무하는 현대사회에서 돈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고통을 지렛대 삼아야만 겨우 진실 비슷한 거라도 얻을 수 있는 슬픈 현실일 수도 있고. 모든 걸 확률과 돈의 가치로 환산하는 세상이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진짜 끔찍하다냥. 만약 세상 모든 결과가 수치로만 정의된다면 도대체 삶에 무슨 서프라이즈가 남겠어? 그치. 내일 아침 햇살이 창문의 어느 위치로 들어올지, 낮잠 자다가 무슨 꿈을 꿀지 같은 사소한 우연조차 다 가격이 매겨져서 거래된다면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캔을 딸 때 달깍하는 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짜릿한 두근거림. 그게 참치일지 연어일지 모르는 그 찰나의 불확실성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인간들은 완벽한 예측을 원한다고 하지만 결과를 미리 다 알고 펼쳐보는 책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 완벽하게 예측된 세상만큼 지루하고 삭막한 곳도 없을 거야. 맞아. 모든 미래가 숫자에 갇혀버린다면 우연히 찾아오는 작은 기쁨들은 다 사라질 테니까. 저기 창밖 좀 봐. 방금 바람에 나뭇잎 하나가 떨어졌어. 저 나뭇잎이 바닥에 닿는데 몇 초가 걸렸을까? 글쎄, 인간들이라면 저게 3초다 아니다 5초다에 벌써 수만 달러를 걸었겠지만 우리는 그냥 저 떨어지는 궤적의 아름다움만 감상하면 되잖아. 난 이 예측 불가능한 캣타워 위가 폴리마켓의 차가운 서버실보다 100만 배는 더 마음에 든다냥. 저기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네?
저 나비가 내 코에 앉을지 말지에 내 오후 낮잠 시간을 걸어볼까? 난 앉지 않고 바로 날아간다에 내일 간식을 걸지. 자, 숨죽이고 지켜보자고. 저 작고 불확실한 날갯짓이 만들어내는 예쁜 결과를 말이야.